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2024년 1분기 루시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일단은 어닝 미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지만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그 전에 일단은 핵심 인력 이탈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이클 벨 디지털 기술 수석 부사장이 사임 발표했습니다. 애플에서 경력이 상당히 많았지만 루시드로 넘어오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비티 출시를 앞두고 이러한 행보는 루시드 측으로서는 안 좋아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사임했다고 밝혔고요. 그 사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벨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2024년 8월 12일까지 고문으로 남아있을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부문 부사장으로 루시드에 합류한 데릭 카티가 임시로 디지털 팀 리더를 맡게 되었고요. 앞으로 피터 롤린슨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쉐리 하우스가 사임을 했고 이번에는 마이클 벨까지 사임하면서 루시드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갈지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으로 다시 남을 것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와 최근 및 향후 하이라이트를 보면 전년 대비 배송량이 39.9% 증가 달성을 했고요. 새로 제작된 시리즈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1.0 빌리언 달러를 모금을 했고 3호를 통해 공공투자 계열사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로서 펀드 전략적 파트너로서 PIF의 지속적인 지원 입증은 되었다 말을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제 모터쇼 제네바에서 유럽 시장에 루시드 그래비티의 SUV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제조 시설인 AMP2의 다음 단계 착공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조립 차량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다음을 포함하여 고객이 요청한 기능을 도입한 4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한 사실을 지난 영상 등을 통해서 전부 확인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선도적인 사내 기술인 에어퓨어는요, 가장 효율적인 EV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투어링은 보다 엄격한 EPA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516마일이라는 EPA 추정치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면서 비용, 효율성 문화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인 비용을 배치하기로 결정도 했네요.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는요, 루시드에 대비하여 AMP1의 추가 수직 통합과 새로운 스탬핑, 화이트 그래비티 바디, 파워트레인을 갖춘 그래비티 SUV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비티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예약 판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닝 미스도 미스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 기회 확대에서는요, 루시드 그래비티 SUV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확한 시기가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2016년 미드사이즈 규모 플랫폼 생산 시작 예정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딜리버리는 1967대, 생산은 1728대,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는 조금 늘어서 50개가 되었네요. 매출은 172.7 밀리언 달러로 시장 예측치보다 0.87 밀리언 달러 부족했습니다. 총 유동성은 5.03 빌리언 달러였고요. 자본 지출은 198.2 밀리언 달러였네요. 5.03 빌리언 달러면 언제까지 루시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2024년 3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오퍼링과 같은 자금 조달 소식을 또다시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말 그래비티를 시작으로 미드 사이즈 모델까지 여기서 무조건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공장 확장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요. 이렇다 할 판매량을 보여주지 못한 에어 세단 역시 큰 아쉬움으로 남는 세단이 되었죠. 또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효율성,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 루시드 차량입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효율성으로 경쟁사에 비해 EV 제조 비용이 절감된다 말을 하지만 EV 마진율 손실은 엄청나게 크죠. 배터리 팩만으로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차량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맞지만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죠. 차량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회사 측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금액은 주주로서는 괴로움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차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더 가격을 인하하면서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그래비티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이전 내용들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2024년 말 생산 예정과 8만 불 미만부터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글래스 콕핏, 차세대 루시드 UX를 탑재한 디스플레이, 직관적이고 우아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지속 가능한 SUV를 위한 뛰어난 범위를 제공하는 배터리 팩으로 SUV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말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드 사이즈 모델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애리조나주 AMP1 이외에 앞으로 루시드 차량을 더 빨리,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 사우디 AMP2 페이즈 2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새로운 차량들이 출시 예정인 만큼 이번 분기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겠네요. 실적 발표 전 큰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는 플러스 9.52%가 상승했지만 실적 발표 후 애프터장에서는요 마이너스 7.87%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여파가 오늘 장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기사들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